네, 한 주간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예가 파일 시간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조영남 씨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그림 대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오셨어요. 네, 대작 의혹이 불거지고 2주 만에 공식 석상이죠. 네. 처음에는 약간 산발적으로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그랬었는데 예. 논란이 점점 불거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조영남 씨가 이제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네. 다 피하고 검찰 소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예. 사실 그 대작 논란이 나오고 나서는 조영남 씨 개인의 활동은 다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예. 라디오 DJ 오랜 세월 했던 것도 하차를 해서 이문세 씨가 한 일주일 동안 대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개인전을 열 예정이었었는데 그 또한 다 취소하셨고, 줄 취소가 예. 됐었고 개인적인 공연 또한 실어증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포천 쪽에서는 먼저 취소 통보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다 들었었는데요. 네. 세시봉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저도 밝혔지만 혼자 하는 공연이 아니고요. 예. 수십 년간 이미 브랜드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자만 불참한다라는 상황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두 차례 공연,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두 차례 공연 모두 다 참석한 걸로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연에서는 그러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발언이 있으셨어요? 네, 뭐 공식적으로 딱 뭐 정색을 하고서 공식 발언이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수면제를 먹고 그동안 살아왔다. 네. 뭐 실어증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뭐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2010년에 뇌경색으로 한 차례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시작은 조영남 씨부터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연세가 있고 하니까 충격은 클 것이다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 또 약간 위트 있는 평소에 자신의 성격을 담아서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예.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화투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내가 화투를 가지고 좀 오래 놀다가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모든 게 내 본인의 잘못에서 예. 비롯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공연장이 2,600석 규모의 공연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공연에서 한 700명 정도가 왔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일단 기획했던 쪽에서는 굉장히 난항이 많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었고 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윤형주 씨가 환불하지 않고 와주신 그 관객분들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뒤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검찰 조사를 보면 네. 처음에 이 대작 의혹을 꺼냈던 화가 송기창 씨 네. 외에도 조수들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조영남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건가요? 조영남 씨가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저희가 이게 조합을 하면서 사실 확인도 했었고 또 추정도 할 수 있었는데요. 조영남 씨가 예전에 그 인터뷰했을 때 발언에서도 조수가 더 있는 걸로 그런 네. 취지의 내용을 했던 걸로 또 전해지고 있고 또 검찰에서 이미 파악을 한 3명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전원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 파악을 했다라는 그런 확인이 되기 전에도 이미 대작과 관련돼서는 조수가 한두 명 정도 더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은 솔솔 흘러나왔었는데 검찰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추가로 거기 그림이 어느 정도 대작 그림들이 판매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갤러리들 판매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 갤러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 네. 지금 굉장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또 다른 조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영남 씨의 검찰 소환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조수가 몇 명 네. 더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까지는 그렇죠. 어느 정도 정황들을 검찰이 확보를 한 것 같거든요. 네네. 검찰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그림이 예를 들면 이제 송기창 화백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준 것인 줄 알고 나 그렸었다.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말 그림을 보면 이런 거 내가 그린 것과 조영남 씨가 그린 네.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수사가 수월하다 하더라도 다른 조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인지를 또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파악이 다 됐다 하더라도 판매가 됐는지 네. 판매가 또 누구에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이 또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매니저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소환 조사 강도 높은 예.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뭐 매니저가 네. 이제 소속사 대표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소환 조사를 하셨으면 이제
그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있겠죠, 곧.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네.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팩트로 나오면서 거기에 네. 대한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조영남 씨 또 본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정도가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영남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정부 부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둘러싼 네.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부 소식지나 네. 홍보책자에서 연예인들 얼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모델료 제한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 네. 선의로 재능 기부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보죠. 재능 기부는 아니었죠. 재능 예. 기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모델료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고 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뭔가 선의의 차원에서 홍보 모델을 연예인으로 기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많은 과도한 비용들이 예. 혈세 낭비 차원으로 각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정부 기관에 예산 편성 어떻게 해라라고 막 규정을 조율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인호근 의원실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미 한 70억 원 정도가 네. 연예인 모델 홍보 모델 비용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픽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픽 보면서 같이 네. 얘기할까요? 네. 정부 부처 연예인 홍보대사 제출액으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70억 3,380만 원. 네. 엄청난 돈이네요. 결국에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홍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된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되는 거죠. 여기 쭉 보니까 이승기 예. 씨 같은 경우에도 1년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홍보 모델을 하면서 5억 예. 7,200만 원을 받았었고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재현 씨도 6개월 활동하는데 5억 원 가까이 받았잖아요. 네네.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면식 씨도 나왔고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유명한 스타분들이 어떻게 어디 기관에 활동을 했었고 네. 어느 기관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 대목인데 중요한 거는 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 홍보분들이 어떤 식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지 네. 그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의 스케줄표에 대해서도 좀 알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연예계에서도요. 정부 기관의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은 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대,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대라는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예.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을 아주 잠깐 봤는데요. 네. 정부 부처별로 좀 지출액이 나온 그 그래픽이 있었어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많이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59명이라는 게 모두 59명의 연예인들. 예, 연예인 혹은 뭐 스포츠 관련된 인사들, 네. 또 유명인들 이렇게 될 건데요. 뭐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1년간 예. 한 2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다 앞에 나왔던 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룹이 홍보 모델을 했는데 예.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억대 금액의 모델료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네. 논란을 짚인 것은 최근에 설현 씨의 그런 역사 논란, 인식 논란 예. 이때부터 좀 더 짚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과거에도 많은 연예인 분들이 홍보 모델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미지 관리를 못한 부분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탈루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네. 사례들이 좀 있었죠. 네, 또 박범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예. 정신적인 문제가 힘든 그 과거 아픈 일 때문에 미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먹었었다 하더라도 예. 사전에 널리 뭐 알려져 있던 바가 아니다 보니까 2010년에 법무부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네. 몰래 들여오려는 그 적발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법무부에서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네. 몰래 그 암페타민을 가지고 올려다가 밀반입 하려다가 적발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예. 논란이 불거졌었고 소속사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약물 처방을 받았었던 부분이다. 아픈 네. 과거사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예전에 그 상추 씨 같은 경우에도 군 복무 중에 안마 시술소를 드나들었을 때 그거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도 뭐 병무청과 관련된 홍보 일을 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도대체 모범 병사로 됐던 사람이 이렇게 처신의 논란이 돼서야 되겠느냐. 예. 연예인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자질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델료 제한이 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홍보 모델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네. 좀 평소 행동에도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다음
소식 하나 알아볼까요? 예, 최근에 태양의 후예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네. 이게 100% 사전 제작된 드라마였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두 번째 드라마가 나온다고요. 함부로 애틋하게인데요. 네. 사실 김우빈 씨하고 수지 씨의 만남만으로도 화제가 됐었어요. 네. 국내에서는.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초특급 한류 스타냐? 아직까지 초특급 한류 스타는 아니지만 2013년에 이민호 씨가 완전 주인공으로 예. 나왔던 그 상속자들에서 이미 중화권의 얼굴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함부로 애틋하게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서도 굉장히 기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지 씨나 김우빈 씨나 3년 만에 드라마 컴백작 그러면서도 사실 사전 제작 드라마가 우리나라 국내 여건상 쉽지만은 않은데 네. 태양의 후예가 선예를 또 남기면서 더 힘을 보태주는 경향도 예.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MD라든지 뭔가 이렇게 상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익을 높일 예. 수 있는 이런 상품에 대한 기획도 사전에 같이 동반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이제 주가, 제작사의 주가도 상승하는 동반 효과까지 오고 있어서 이게 7월에 방송 예정이거든요. 네네. 7월 방송이 되면서는 또 국내 K본부에서도 같이 방송을 하지만 중국의 예. 인터넷 방송에서도 방송이 되고 예. 또 홍콩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쪽에서 TV 매체를 통해서 또 방송이 될 예정이어서 네. 사전 제작 드라마의 성공 사례 두 번째 2탄으로 예. 함부로 애틋하게가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동시 방영이 되는데 네. 이 한류의 여파가 좀 중국을 넘어서서 네. 미국까지도 좀 닿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슈퍼주니어의 강인 씨가 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2009년에 한 번 있었죠. 예. 2009년 10월경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를 놓고 현장을 이탈한 걸로 저희가 네. 그때 들었었죠. 그때도 음주가 측정을 했을 때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요. 예. 이후에 지금 한 7년 만이죠. 이번에도 또 그 로데오 거리 쪽에 압구정동 네. 로데오 거리 쪽에 주소상으로는 이제 신사동이 될 텐데 예. 편의점 앞에 가로등이 지금 아예 그냥 뽑힌 상태로 예, 되어 지금 있거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자리가 원래 가로등이 있었던 있었던 자리인데 거죠? 지금 흔적도 없죠. 지금 이게 푹 파여 있는 상태죠. 예. 이번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면허 정지 수치다 이렇게 알려지고 네. 있는데 강인 씨 같은 경우에도 예비군 불참을 하는 바람에 그것 또한 또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나서는 그 군 입대를 예.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서 제일 먼저 입대를 하면서 좀 자숙의 시간을 잘 갖고 나온 게 아니냐라고 예. 했었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결혼을 해서 모범적인 가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활동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어둡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는 연예가에 조금 논란이 되는 소식들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외도 논란도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유명해진 셰프로 유명해졌죠. 김세롬 씨의 남편 이찬호 씨가 외도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외도 논란이라기보다도 어떤 네. 처신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주도에서 이찬호 셰프가 행사가 있었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뒤풀이 장소에서 있었던 네. 처신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유포가 되면서 네. 김세롬 씨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이 된 거죠. 네. 이분이 이찬호 셰프가 이제 뒤늦게 처음에 영상이 떠돈 건 한 일주일 열흘 전쯤이었는데 네. 이찬호 셰프는 한 열흘쯤 있다가 방송도 이제 하차를 하게 됐었고 일단 그 죄송하다 하지만 여자 사람 친구였다 이런 예.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건 이찬호 씨가 아니라 김세롬 씨의 SNS인 것 같은데요. 김세롬 씨도 당연히 입장을 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아내이기 때문에 네. 먼저 유명한 건 김세롬 씨였지만 김세롬 씨의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이찬호 셰프도 네. 굉장히 알려진 인물, 공적인 예. 인물이 됐잖아요. 이찬호 셰프와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네.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예. 이찬호 셰프의 영상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예. 보니까 어떤 여자분을 이제 무릎 위에 앉혀놓은 듯한 그런 자세로 백허그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예.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밀폐된 공간이나 혹은 정말 지인들끼리 어디 한정된 공간에서 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고 봤을 땐 문제가 네. 없겠지만 오픈되어 있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논란까지 된 것이고 아내인 김세롬 씨의 자존심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니었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좀 처신에 대해서도 연예인분들이나 알려진 분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정한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빨리 관계가 일이 잘 마무리돼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탤런트 김세아 씨의 피소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어떤 일인가요, 이건? 한 회계법인의 부회장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남편에게 걸면서 네. 가정 파탄의 원인이 김세아 씨에게 있다라고 해서 예.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예. 더불어서
호텔 이용권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허락이 없이 김세아 씨가 무단으로 썼다라는 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또 추가적으로 한 사실이 뒤늦게 네. 밝혀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륜 의혹을 걸고서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회계법인 측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반박을 했느냐면 네. 김세아 씨하고는 어떤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회계법인과 2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었고 네. 세금도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륜 의혹에 대해서 사적으로 어떻게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공적으로 회계법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했던 부분, 네. 업무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김세아 씨 같은 경우에도 불륜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실상 네. 나는 그쪽에서 필라테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쳐주는 그런 공간으로 오피스텔을 제공을 받았었고 예.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서류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불과 한 달도 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 법인 소유의 차량도 그 부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 용도로 제공받았던 것을 반납을 했다. 억울하다라고 해서 네. 김세아 씨는 지금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세아 씨 측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뭐 이 정도 강경한 자세인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부회장의 아내분 측에 대해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바로는 네. 그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다. 가정이 파탄난 것이 김세아 씨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김세아 씨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김세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부녀지 않습니까? 예.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혼자서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예. 이제 이쯤 되면 좀 가족이 같이 나서서 그러니까 남편분 한마디라도 좀 보태진다면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한 주간 연예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